네, 기업 탐방 리포트 회사 다녀왔습니다. 독립리서치 밸류파인더 이충원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또 어떤 회사를 탐방하셨을지 궁금한데 시장의 유망 기업을 소개해 주시고 또 숫자 포인트까지 얻어가는 시간이죠. 먼저 어떻게 기업들을 기준을 삼아서 이런 기업들을 탐방을 하는지 기준부터 말씀을 해주실까요? 네, 일단 시가총액이 좀 5천억 원 이하인 스몰캡 회사들 위주로 좀 보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웬만하면 좀 증권사에서 레포트가 나오지 않는 종목들 위주로 좀 선정을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오늘 아침에 국민연금이 5년 만에 중소형주 투자를 위해서 신규 이제 운용사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향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좋은 종목들 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그러면 스몰캡 쪽으로 집중을 해주시는데 오늘 소개해 주실 기업은 7월 컨퍼런스 콜로 진행이 됐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기업인가요? 네, 뭐 요즘에도 이렇게 코로나가 재차 확산이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전화로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코프라라는 네. 종목인데요. 일단 어제 좀 중요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게 좀 타이밍은 되게 잘 맞았던 것 같은데 이제 지난 7월에 이제 유럽 연합에서 이제 피포 이제 55라는 거를 하면서 이제 기후 변화에 계속해서 대응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제목도 이래서 저도 탄소 중립 수혜주입니다라고 지어봤는데 어제 탄소 국경세나 뭐 이런 부분들을 떠나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 14번째 탄소 중립 법제화 국가가 됐습니다. 네. 이제 뭐 2035년 내연기관차의 뭐 판매 금지 이런 부분도 얘기가 나왔는데 국회 본회의 의결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중요시 봐야겠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은 이제 이게 왜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게 봐야 되냐 이런 부분들도 좀 같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최근에 좀 말씀드리는 게 이 회사는 국내 고기능성 폴리머 대표 생산 업체입니다. 전체 매출 비중 80%가 전방산업 자동차 쪽에 집중이 돼 있고요.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현대차하고 기아가 매출 비중이 한 55%를 차지하고 있고 그 외에 뭐 GM이라던가 벤츠, 폭스바겐, 닛산 같은 회사들이 한 25%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뭐 매출 비중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뭐 폴리아미드 그리고 이제 식스가 이제 한 23% 그리고 이제 더블식스가 한 49%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PP라고 불리는 폴리프로필렌 같은 경우도 22%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를 최근에 좀 주변에서 얘기를 많이 들었을 당시에 항상 이 회사를 걱정하는 우려 중에 하나는 원재료 가격이 올해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부분인데 사실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도 1분기에 이제 상반기에 굉장히 큰 폭의 실적 개선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지금 하향 안정화가 되고 있어서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폴리머가 화합물 중에 하나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고기능성 폴리머 소재가 이 전기차에도 들어간다고 들었어요. 네. 이게 아마 좀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8월 9일 당시 이 회사가 주가가 좀 고가를 찍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가능했었던 게 결국은 탄소 중립 수혜주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때 경우에 이제 고점을 찍고 나서 좀 대량 거래량이 동반이 된 이후에 지금 오늘은 좀 3%대 상승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따 뭐 목표가도 그래서 생각보다 더 높이 잡은 부분도 있는데 전기차 판매량을 글로벌리로 좀 보게 되면 올해 한 437만 대에서 2025년 1200만 대까지 2018년부터 25년 7년간 거의 29% 정도 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잘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전기차에서 가장 큰 숙제 그러면서 화두가 되는 거는 결국 연비 효율을 향상시키는 부분이겠죠. 네. 그럼 첫 번째 방법은 다이렉트로 배터리의 성능을 개선시키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이 사실 뭐 말이 쉬웠으면은 뭐 이미 그렇게 연비 효율이 좋은 게 다 나왔겠지만 그거에 따른 대안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게 그럼 차량 무게를 가볍게 하면 되지 않겠냐라는 게 좀 대안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 지금 업계에서는 차량 무게가 6에서 10% 정도 줄어들게 되면은 연비가 5에서 7% 정도 상승이 이제 향상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고기능성 폴리머 업체가 이제 대표 생산 업체다라고 동사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고기능성 폴리머 소재는 내구성이 높고 가벼워서 자동차 경량화 전략 중 하나로 실제 지금 완성차 업체들의 전략 중에 지금 하나로 좀 손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동사 같은 경우에는 뭐 아이오닉 5를 비롯해서 기아 신차의 레이더 센서 브라켓을 추가적으로 공급할 만큼 지속적으로 이런 매출처를 확보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물론 지금은 완성차, 내연 기관차 대비해서 친환경차가 숫자는 절대적으로 줄어드는 상태지만 이런 속도의 방향성에 있어서는 이제 친환경차에 대해서도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여전히 이 회사를 시장에서 바라보는 뷰는 완성차 업체, 부품주가 아니냐라고 하지만 이제는 친환경차 소재 업체로의 리레이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개인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네, 이게 코프라가 지금 현대차, 기아, GM, 닛산의 이제 고객사를 다수 보유하고 있고 또한 이제 국내를 비롯해서 미국 법인의 매출이 굉장히 좋다라고 들었습니다. 미국을 포함해서 해외 법인의 수익은 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네, 일단은 미국 법인은 컨셉을 딱 정했습니다. 수익성.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만약에 내가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어떤 회사에 이런 협업을 하게 됐을 때 매출이 발생하면 매출액은 올라갈 수 있는 효과가 있잖아요. 하지만 미국 법인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뭐 어떤 대형사라고 하더라도 수익성이 나지 않으면 거래를 하지 않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전체 매출액의 20%는 지금 이제 미국 법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가동 라인은 4개인 상황인데 아직 캐파가 다 채워지지 않은 상황이죠. 보통 캐파가 다 채워지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부정적인 시각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 수익성이 나지 않으면은 생산을 하지 않기 때문에 캐파가 남는 게 뭐 이거는 이상하게 볼 필요는 없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향후에 5개 정도 더 늘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LFRT라던가 탄소 섬유 등의 신소재 개발이 향후에 좀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업계에서는 이런 LFRT라던가 탄소 섬유 신소재가 개발이 되면은 가격이 지금보다 5배에서 10배까지 더 상승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뭐 경제학 이론에서 뭐 P와 Q의 관계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Q보다 P가 훨씬 더 상회를 하겠죠. 물론 Q도 늘어나지만 P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은 굉장히 그러면 수익성 측면에서 더 상승할 수 있겠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미국 법인 외에 이런 중국 시장도 4개 라인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6개 라인까지 더 늘어날 것으로 지금 좀 예상을 하고 있고 법인이 또 인도 법인이 있는데 이쪽은 유통 판매업만 담당하고 이렇게 뭐 공장 증설을 하는 이런 부분들은 없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탄소 섬유의 그러니까 가격 상승과 더불어서 또한 수요도 함께 늘어나게 된다면 이에 대한 모멘텀도 확실히 보유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이 외에도 다른 모멘텀이 될 수 있는 요소가 또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재활용 플라스틱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뭐 결국 친환경이라는 트렌드에서는 맥락에서는 비슷하게 지금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렇게 재활용 플라스틱에 대해서 오히려 지금 완성차 업체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게 무슨 기업에 대한 뭐 이미지 제고 차원일 수도 있고 실제로 이런 재활용 플라스틱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오히려 동사의 측면에서도 영업이익률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통 이제 제가 올해 매출 추정치를 보통은 지금까지 영업이익률이 18년도가 한 3.9%, 19년도가 한 5%, 20년도가 7.6%가 나왔었는데 올해 좀 더블 디짓 그로스 이제 영업이익률이 10% 이상 가능한 이유가 사실 좀 이런 요인들에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지금 재활용 플라스틱을 활용해서 판매 중인 제품의 비중은 약 20에서 25%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향후에 좀 기대 요소로도 좀 볼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확실히 이제 친환경 미래 산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좀 발전할 수 있는 기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마지막으로 실적 전망과 함께 목표가도 제시해 주실까요? 네, 일단은 이 종목을 얘기할 때 항상 고민이 많이 됐었던 거는 그런 피어 그룹을 도대체 누구로 둬야 되나라는 부분을 네. 좀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일단은 목표 주가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어제 종가 기준이 이제 6,710원이었는데 목표가는 12,000원으로 어제 종가 기준에서 약 78% 정도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수치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보면은 좀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유사 동종업체가 많이 없습니다. 항상 시장에서 얘기가 나오는 게 코오롱 플라스틱도 동종업체가 아니냐, HDC, 현대 EP도 동종업체가 아니냐라고 하는데 코오롱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POM이라는 폴리옥시 메틸렌의 매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지금 동사하고 이런 PP나 PA 쪽하고 비교가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이고 동사의 매출 비중이 대부분 PA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HDC, 현대 EP 같은 경우에는 매출 대부분이 지금 PP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겹치는 게 아니죠. 근데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시장 내에서는 겹칠 수는 있겠지만 직접적인 제품에서는 겹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말 유사한 업체로는 비상장 업체가 다 4곳이 있는데 매출액이 1,000억도 안 되기 때문에 좀 이렇게 비교를 할 수는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17년도 이 회사의 주가가 굉장히 컸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보면은
그 PER을 11배에서 17배 정도를 부여를 받았었는데 그 당시 매출액이 1,300억 원이었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 올해 예상 매출액을 2,050억 원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때보다 할증을 받으면 더 받아야 된다라는 부분이지만 이제 PER 멀티플 부여는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은 시장에서 이렇게 알려져 있지 않은데 시장 요즘에 특히나 이런 순환매 장세, 모멘텀 장세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시장에서 이 회사가 더 유명해지고 더 올라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에는 개인적으로는 멀티플을 15배까지도 부여할 개인 생각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순이익 차원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가총액이 한 1,500억 원 정도까지 지금 올라오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현금성 자산이 한 200억 원이 있는데 그게 약간 금융자산에 굉장히 많이 투자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영업이익보다 당기순이익이 낮은 게 보통 우리가 보는 재무제표 수준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금융자산 투자이익, 영업의 수익이 높아서 올해 당기순이익은 한 224억 원까지 전년 동기 대비 한 76%더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면서 지금 상황에서는 뭐 충분히 더 높은 가격으로 가기에는 뭐 부담스럽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지금 PER 수준으로는 굉장히 저평가 있는 거는 뭐 누구나 지금 다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목표가를 한 12,000원 정도로 잡아주시는 건가요? 네, 지금 이제 주가가 이제 7,000원을 좀 돌파한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12,000원까지.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은 뭐 저번 주에도 앵커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제가 말씀을 드린다 해서 종목을 사는 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저평가돼 있고 중장기적으로 볼 만한 종목이 있습니다를 소개를 시켜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참고를 해서 일단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기업 탐방 리포트 회사 다녀왔습니다. 독립리서치 밸류파인더 이충원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